H2O에 대해서 온도가 충분히 낮아서 H2O가 지금 고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H2O 고체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도씨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50도씨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H2O 고체 상태인 것이 변하지 않고 열을 계속 이렇게 흡수하게 돼요. 여러분들 온도로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척도 있죠. 결국 열을 흡수를 해서 이 H2O 고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니까 Y축이 지금 온도인데 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H2O의 녹는 점 온도, 1기압 하에서는 이 녹는 점 온도가 0도씨인데 H2O 0도씨 고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H2O 고체 0도씨에서 한참 열을 첨가했어요. Q2라고 하는 열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H2O의 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물질의 상만 변화가 됐습니다. 물질의 상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열이 흡수가 됐죠. 녹는 점의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되면서 흡수하는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용융열이라고 하죠. 1몰을 기준한다면 몰 용융열에 해당돼요. H2O는 용융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한데 그것은 H2O가 부분적으로 수소 결합이 끊어져야만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열을 많이 흡수합니다. H2O의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요. 이제 H2O 액체 0도씨인데 여기서 또 열을 가했더니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가 돼요.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가 됐다는 것은 온도가 운동 에너지 척도이기 때문에 뭐가 높아진다고요? 온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드디어 H2O가 1기압하에서 100도씨의 H2O 액체가 된 것으로 가정을 하죠. 그리고 또 H2O 100도씨 상태에서 한참 열을 가했는데 온도가 안 바뀌어요. 온도가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열을 흡수했다는 것은 뭐가 되는데 H2O 액체에서 H2O 기체로 100% 변화가 되면서 열을 많이 흡수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H2O 한 분자당 평균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3개에서 4개의 H2O 분자와 수소 결합하는데 그 수소 결합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그 수소 결합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하죠. 이걸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하고 1몰을 기준하면 몰 기화열. H2O는요, 몰 용융열보다도 몰 기화열이 훨씬 더 커요. 몰 용융열에 더 열을 흡수할 때는 H2O의 수소 결합이 부분적으로 끊어지는데 그리고 몰 기화열에서의 이 열이 굉장히 큰 것은 H2O의 수소 결합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해서 다 끊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H2O의 이번에는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거, 액체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거,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죠. 자, 기울기가 다른 것은 뭐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냐면은 몰 용융열 그리고 비열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몰 용융열과 몰 열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몰 열 용량. 몰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에 해당이 되죠. H2O는 이 고체 상태일 때보다 액체 상태에서 몰 열 용량이 더 큽니다. 고체 상태에서보다 H2O 액체 상태에서 몰 열 용량이 더 크더라. 몰 열 용량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똑같은 열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온도 변화량이 작아야 어때요? 온도 변화량이 작아야 전체적으로 더 큰 값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작은 거예요. 똑같은 열, 요만큼 이렇게 흡수가 될 때 온도 변화량이 작다는 것은 Y축으로 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나 기체 상태보다 몰 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열을 가했다 하더라도 온도 변화량이 더 작다. 즉 Y축으로 더 적게 움직였다 했기 때문에 전체로 기울기는 더 가파른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엔탈피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 화학 결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H2O에서 화학 에너지다 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유결합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였죠. H2O가 상이 배려될 때 공유결합이 끊어졌어요? 아니죠. H2O 간에 수소결합이 끊어졌죠. 수소결합이라는 분자 간의 이 인력은요,
화학결합과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변화와 상관이 있었는데 이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이 탁 깨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 물질이 공유결합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화학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분명히 물체는요, 위치 에너지에 변화가 생기고, 자, 요렇게 화학결합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엔탈피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엔탈피 변화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요, 반응 엔탈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 엔탈피라고 하고, 화학 반응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무슨 엔탈피 변화가 생기죠. 여기 반응이라는 것에 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하지 않고 반응이라는 용어에 변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응 엔탈피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반응열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표준 상태 조건에서 화학적 변화에서 엔탈피 변화가 생기면은 표준 반응 엔탈피, 표준 반응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즉 위치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엔탈피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죠. 자, 이 반응은 전형적인 흡열 반응에 해당됩니다. 엔탈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되죠. 어떤 것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인데, 나중 엔탈피 값이 처음 엔탈피 값, 파이널 엔탈피 값이 이 처음 엔탈피 값보다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크죠.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값을 빼기 때문에 무슨 값? 양수. 그래서 흡열 과정이라는 것은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구나. 그 다음에 발열 과정의 전형적인 예로서 이 알루미늄이 산화철 3가와 반응해서 산화알루미늄이 되면서 순수한 철로 바꾸는 테르밋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에서는 엔탈피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죠.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 엔탈피 빼기 처음 엔탈피인데, 처음 엔탈피 값이 더 큰 값이에요. 나중 엔탈피 값이 더 작은 값이죠.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흡열 반응은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 발열 반응은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8쪽을 보면은 열 용량, 비열, 몰 열 용량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 용량입니다. 열 용량은 대문자 C로 표현을 합니다.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이 몇 g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덩어리 전체예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C로 표현하는데, 이때는 물질의 양이 정해지죠. 어떤 물질 1g, 질량이에요. 1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몰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몇 몰? 1몰이죠.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열 용량이 대문자 C고 또 몰 열 용량이기 때문에 몰러, 이니셜을 따서 아래 첨자로 M이라고 표현하죠. 양변에다가 여기 분모 항들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열 용량으로 열을 표현하면은 열의 출입이죠. 발열이 되거나 흡열이 될 때 열의 출입은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비열로 표시를 할 때는 열은 비열 곱하기 실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리고 몰 열 용량으로 표현하면은 열은 몰 열 용량 곱하기 몰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죠. 몰 열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따져봅시다. 우리는 조금 전에 열을 측정할 때 부피 일정 조건에서 열을 측정할 수도 있고 압력 일정 조건에서 열을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때 부피 일정 조건에서 측정한 열을 이용하면은 이때 부피 일정 몰 열 용량이에요. 부피 일정 몰 열 용량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부피 일정 조건 열. 압력 일정 몰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압력 조건에서 측정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델타 T를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원래 몰 열 용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피 일정 열이냐 압력 일정 열이냐 따라서 이 값이 CV냐 CP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부피 일정 열은 곧 뭐를 측정한 것이라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 압력 일정 열은 곧 뭐를 측정한 것이라고요? 엔탈피 변화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변화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로 해도 돼요. 그리고 엔탈피 변화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압력 일정 몰 연용량을 알고 있다라면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로 고칠 수도 저렇게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 보니까 몰 연용량과 비열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이 2번식하고 3번식에 보니까 비열과 몰 연용량이 있고 2번식과 3번식을 조합을 해요. 이 값도 열이에요. 이 값도 열이에요. 따라서 이 값 이퀄 이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면은 몰 연용량 곱하기 몰수 곱하기 델타 T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몰수라는 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에요. 양변에서 델타 T로 나눠서 소거하고 또 질량 나눠서 소거하면은 결국 몰 연용량 곱하기 몰 질량분의 비열. 그러므로 몰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몰 질량이죠. 이것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적용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에 그것이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모든 상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지 또는 액체든지 또는 고체든지 상관없이 그것에 비열에다가 몰 질량을 곱하게 되면은요, 그 물질의 그 상에서의 몰 연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거꾸로 몰 연용량 값을 알고 비율을 측정하면은 그것의 몰 질량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부피 일정 몰 연용량과 압력 일정 몰 연용량에 대해서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그때 총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nRT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는 물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죠.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야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데 물질의 종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일단 위치 에너지 변화량 자체가 제로가 돼요. 우리는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의 정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에너지의 형태적인 측면을 보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다라는 식으로도 적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 위치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고 단원자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곧 내부 에너지 변화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적힐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nr 온도가 변화해서 운동 에너지 바뀌거든요. 델타 T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또 한편 바로 앞에서 우리가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로 적힐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몰수 서로 소거하고 그리고 델타 T 소거하게 되면 결국 CV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R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CV는 2분의 3R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CP하고 CV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2분의 4, CV가 2분의 3R이면 CP는 또 어떻게 돼요? 2분의 5R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모두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09쪽을 보면은 몰 연용량을 이용을 해서 몰 연용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같이 연습해 볼까요? 표는 H2에 관한 열화학적인 자료입니다. H2O의 몰 연용량이 고체, 액체, 기체에서 나타나고 이 액체에서 몰 연용량이 유난히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몰 연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때 열을 가하면서 온도 변화될 때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예요? 완만하다는 거예요? 완만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H2에도 보니까 몰당의 상위 전해야 될 때 엔탈피, 몰당의 상위 전해야 될 때 엔탈피니까 바로 용융은 몰 용융열, 그 다음에 증발은 몰 증발열이죠. 증발은 여기서는 이 기화가 되는 걸 나타내는데 이 기화될 때 몰 기화열이 몰 용융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H2에 대해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하는 걸 나타내 보면은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은 몇 번은 될 수가 없을까요? 예, 3번과 4번과 5번은 될 수가 없어요. 3번을 봤더니 용융이 될 때의 이 흡수하는 열이
기화가 될 때 흡수하는 열보다 더 큰 걸로 나와 있다. 그죠? 4번도 보니까 용융이 될 때 흡수하는 열이 기화가 될 때 흡수하는 열보다 더 큰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5번도 용융이 될 때 흡수하는 열이 기화될 때 흡수하는 열보다 더 큰 걸로 나와 있죠. 용융이 될 때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기화가 될 때도 온도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용융이 될 때 흡수하는 열보다 기화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 훨씬 크다. 용융이 될 때는 몰당 얼마예요? 6인데 기화될 때는 41이죠. 약 7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것이 거의 7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융이 될 때보다는 기화될 때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수하는구나. 온도가 용융이 될 때 변하지 않고 기화될 때 변하지 않으면서 그때 흡수하는 열이 지금 기화가 훨씬 커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 1번 아니면 2번이구나.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의 이 열을 가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 액체 상태에서의 열을 가하면서 온도 상승하는 거를 봤더니 액체에서 몰 열 용량이 더 크거든요. 몰 열 용량이 더 크면 클수록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량이 더 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이 액체에서 완만한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옳은 이 가열 곡선을 보는 것은 답이 2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연력학의 110조 섹션 4번 헬스의 법칙부터 계속 연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